안녕하세요. 빨강 더블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최근에 그 테스나의 움직임이 대단히 아름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테스나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02년 반도체 제조 관련한 테스트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주 목적 사업으로 설립되었고요. 현재 반도체 테스트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올해 이제 3월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별도 기준 매출액이 81% 증가가 됐고 영업이익이 67%가 증가됐지만은 당기 수익률은 1분기 때에 0.9%가 이제 감소하는 그러한 내용이 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해에 이어서 1분기까지 설비 투자를 뭐 가속을 또 이어서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미지 센서 호조, 아무래도 이제 그 제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이미지 센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런 호조에 따른 가동률 상승과 SOC 신규 장비 입고 및 재고 조정 영향으로 인해서 성장성이 전망이 된다. 쉽게 말씀드려서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테스나가 주가 급등이 좀 나왔는데요. 역시 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이 나왔어요. 나왔고 그 매출 성장은 없었지만은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오히려 이제 증가가 됐고 일회성 비용 발생 요인이 없었다는 거죠. 이 코로나19 이후에 전사적인 원가 절감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좀 좋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카메라 이미지 센서 테스트가 2분기 실적을 방어했고 3분기에는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265억에 101억 원의 이익이 나오고 또 4,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증가합니다만은 이익은 좀 다소 감소하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테스라에 대해서 투자 전략 가져가실 때는 숫자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당연히 이제 3분기까지만 생각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상당히 좀 3분기 실적도 좀 좋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사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1분기 수준을 크게 좀 하회할 것이라고 좀 우려를 좀 했었는데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3분기도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반도체 관련된 뭐 테스트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테스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이 테스트 전문 업체인 테스나가 이 삼성전자 비메모리형 웨이퍼 및 패키징 테스트 전문 업체로서 이 제품군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관련해서 성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테스터의 안정적인 수익이 2020년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대부분의 삼성전자형 OSAT 업체들의 단기 실적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 상반기의 동사 영업이익이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했다는 게 좋았다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규모 투자 이후에 이 고정비가 낮아서 가동에 따른 그 수익성 기여도가 높은 테스트 산업의 특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스마트폰 시장 회복에 따라서 뭐 CIS 물량 증가라든가 5G 그리고 인공지능 AI 등의 스펙 강화에
따른 고성능, SOC 수요 증가 등 영향 등으로 인해서 2021년에는 가판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장성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좋은 회사다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를 좀 드리고요. 핵심 체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96,500원 이렇게 가격 형성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을 보면은 수급과 차트가 대단히 좋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장성 또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양호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회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무상증자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한 주당 한 주를 주는 이런 이슈가 좀 나와 있어요. 한 주당 한 주를 받는다라는 것은 주식수가 배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장일이 9월 15일이에요. 9월 15일 무상증자 초과 발행금 자본 진입이 되는 건데, 이 상장을 무상증자를 한다라는 것은 기업이 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을 적극적인 어떤 배당을 통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을 늘림으로 인해서 회사의 성장성을 입증함으로 인해서 이 주주한테 추후에 보상하는 컨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전반적으로 내용을 좀 그 뭐 다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은, 이 무상증자라는 이 부분이 지금 신주 배정 기준일이 9월 16일 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혜택을 보시려고 하면은 오늘이 12일이잖아요. 12일, 13일, 14, 15, 16, 14일 월요일까지 매수를 하게 되면은 무상증자 주식을 받게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공시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공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 테스나를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투자 포인트를 잘 찾아가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이 9월 16일,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서 결제일인 9월 16일에 결제가 되면은 권리락이 나오게 되는 거고, 추후에 한 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성장성이 대단히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무상증자에 참여하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신주 상장 예정일이 10월 7일이에요. 10월 7일. 10월 7일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이제 기업 이슈를 활용한 주식 투자 전략을 많이 이제 구사를 좀 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사실 조심스럽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단기적인 입장에서 투자하시는 분과 중단기적인 입장에서 투자하시는 분과, 중기적 입장은 한 달 단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과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의 투자 스탠스는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가가 어떤 현상이 통상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진행이 되냐 하면은, 주가가 무상증자를 하는 배정 기준일 전까지는 주가가 올라가는 이렇게 패턴이 좀 나오는데, 이 권리락이 떨어지면요, 권리락이 이렇게 탁 떨어지면은 주가가 밑에서부터 다시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가격이 싸 보이는 효과에 의해서 다시 성장성이 있다면 올라가는 현상이 나와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은, 10만원인데 권리락이 되면은
5만 원이 되게 되는 거죠. 5만 원. 5만 원이 돼서 다시 주가가 다시 6만 원, 7만 원까지 올라간다면은 내가 한 주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높은 수익이 나온다라고 이론적으로 생각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평균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주가가 이제 신주 상장 예정일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7일인데 신규 상장이 되면은 주가가 이제 신규 상장되기 전에 주가 계속 빠지는 경향이 나와요. 예. 빠지고 빠지는 경향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 주를 받아서 다음에 한 주를 더 받게 되시면은 두 개를 합했을 때 성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기존 주식 수의 2배가 되기 때문에 무상 증자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물량 부담감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단기로 대응하시는 분은 월요일날 월화 늦어도 배정 기준일이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배정 기준일이 9월 16일이니까 월화 수죠, 그죠? 내일 13일, 14, 15, 16이니까 15일날 화요일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저희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저희 이벤트 드리븐 투자 전략을 고민을 하고 스터디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권리락 후에 신규 주식이 상장이 되었을 때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 테스라의 해당 성장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때쯤에 매수를 해주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장기를 끌고 가시면 대단히 큰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중단기로 대응하시는 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말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추가 매수 전략을 취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계속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못 가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처럼 권리락 이후에 주가 계속 올라가다가 신주 상장 예정일 10월 7일 어느 시점부터 주가 계속 내리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이제 더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다가 주가가 어느 정도 그 물량에 대한 해소 부분이 해소가 되면은 다시 반전하는 포인트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쯤에 추가 매수를 하셔서 장기로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을 취하신다면은 오히려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밍, 이제 투자 기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은 제가 보았을 때는 월요일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는 이실을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신주 상장 후 10월 7일 이후 한참 뒤에 투자 포인트를 잡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장기로 보시는 분은 그대로 보유하시고 기존 주식 보유하시고요. 보유하시고 또 한 주 또 받으시고요. 주가가 만약에 빠지는 기회가 있다면은 성장성을 확인해 보고 추가로 매수해 준 전략을 취한다면은 전체적인 평균 단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시면은 아주 좋은 성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그와 같은 내용들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성장성 기반에서 되려고 하면은 회사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컨셉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예. 원래 리포터라든가 그 뉴스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홍보성 리포터나
또 기사가 많이 나와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메커니즘을 알지 못하면은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투자 전략 제시를 해드렸고요. 최근에 외국인의 평균 매수가 대비해서 보시면은 기관의 평균 매수가가 84,200원이고 현재 96,500원 현재가이기 때문에 주가는 우상향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주가 흐름에 더 주목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가는 이렇게 계속 좀 상향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 배정 기준일이기 때문에 주가는 메커니즘상 올라온 거죠. 그래서 주가를 빠졌다가 최근에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올라가면서 주가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차트 개념에서 좀 보시면은 현재로서는 이제 앞이 훤히 보이는 햇빛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주가 흐름이 대단히 좋습니다. 대단히 아름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승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고 이 중장기 추세도 여전히 강하며 상승 트렌드가 지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그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이 합산수 개념을 보면은 뭐 중기적 관점이든 그리고 아니면 단기적 관점이든 이렇게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모습이고요. 그런데 최근 5일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 유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주가 모멘텀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금요일에 어떤 모습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일간 테스나의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고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평균적으로 숫자상으로 봤을 때 유입됐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매도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 차트만 보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있고 흐름이 좋고 강하고 그런 상황에서 매수를 개인들이 다 물량을 받아 먹었어요.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단기적 관점의 투자자와 장기적 관점의 투자자는 배정 기준일을 앞두고 좀 대응의 논리를 세우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퀘스천 마크. 이런 느낌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100%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좀 수급적인 현상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단순하게 시장 상황이 그러저러했기 때문에 과연 그들이 매도했을까? 퀘스천 마크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뭐 1000에서 뭐 1000에서 3000만 원, 또 3000에서 5000만 원, 또 5000에서 1억 그리고 1억 원 이상 이렇게 한 번에 매수를 넣는 개념으로 봤을 때 매수보다는 이 가격대 기준으로 봤을 때 매도가 훨씬 더 건수가 많았다는 거죠. 특히나 더 이렇게 5천에서 1억 이상의 매수세가 매도보다는 적었다는 거예요. 즉 매도가 많았다는 겁니다. 순매도가.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도가 나온 걸로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개인들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고민거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어떤 차트적인 해석, 상승 추세가 유효하고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기술적인 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멘트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바뀔 가능성이. 그래서 최근에 리포트가 과연
좀 나와 있는가라고 한번 살펴보니까요. 여기는 지금 뭐 하나금융투자에서 지난 뭐 7월 20일, 8월 18일 날 이렇게 리포트를 내놓은 거 있는데요.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보니까 9월 8일에 DB금융투자에서 테스트는 역시 테스나다 이런 개념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뭐 단기적인 투자 컨셉인지 장기적인 컨셉인지를 구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2분기 매출액이 317억, 1분기 320억 수준 근접 쭉 좋은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좋은 내용인데 왜 외국인과 기관들은 팔았을까요? 그걸 왜 개인들은 받아 먹었을까요? 그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어떤 그 메커니즘 회사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한 어떤 기업 이슈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수급적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이 9월 16일이고 그리고 신주 상장 예정일이 10월 7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배정일 이후에 한 개를 더 받을 거니까 기존 보유한 주식 한 주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림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새로운 주식이 상장이 되었을 때에 그 전부터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개를 합해 보면은 큰 수익이 예상이 되었지만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큰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존에 유한타증권에서 이벤트 드리븐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도 그런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좀 고민을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성장성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 받으시고요. 신주 상장 후 10월 7일 이후에 기간을 두고 분기 단위로 해서 실적을 체크를 해서 좋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해 준 전략을 취한다면은 규모 있는 투자를 통해서 아주 큰 수익의 비율을 남기실 수 있는 좋은 기업이라는 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무료 카카오톡방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이 기업에 대한 뭐 주식 투자 정보를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뭐 또 기업이 또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또 경우에 따라서 코멘트를 또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정보들을 오픈된 정보를 해석을 하시고 가장 합리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참여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수익이라는 게 원래 그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정확한 이해와 투자 포인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근데 테스나처럼 무상증자라든가 또 다른 또 유상증자 기업, 뭐 두산중공업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 내부적인 이벤트가 발생을 했었을 때 이 깨알 같은 어떤 기업 이슈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만이 시간이 다소 걸린다 하더라도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회가 되면 또 강의도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애를 좀 써보겠습니다. 어쨌건 꼭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